상주 FM 93.9MHz, 오늘의 상주 소식입니다. 오늘은 현충일입니다. 현충일은 나라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명복을 빌고 그 정신을 가슴 깊이 새기기 위해 만든 법정 기념일인데요. 원래 현충일을 지정할 당시에는 추모 대상이 6.25 전쟁에서 희생당한 국군 장병이었습니다. 그러다가 1965년에 국군묘지가 국립묘지가 되면서 순국선열을 함께 추모하게 됐는데요. 그렇다면 현충일은 왜 6월 6일일까요? 명확한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몇몇 가설이 존재합니다. 가장 유명한 가설은 24절기 중 하나인 망종과 관련됐다는 가설입니다. 망종은 씨를 뿌리기 좋은 시기라는 의미를 가진 절기인데요. 양력으로 6월 5일이나 6일에 해당합니다. 옛 기록에 따르면 벼나 보리 등 수염 있는 곡식을 뿌리기 좋은 때인 망종 때 국가를 지킨 영웅들에 대한 예를 갖추는 행사를 진행했다고 하는데요. 그런 풍습이 내려와서 6월 6일을 현충 기념일로 지정했다는 가설입니다. 참 흥미롭죠. 선조들의 고귀한 희생으로 오늘날의 대한민국이 있을 수 있었습니다. 현충일인 오늘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되새기는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의 상주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전해드리는 모든 내용은 상주방송의 보도자료를 인용했음을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제17회 해양수산부 장관배 전국 드래곤 보트 대회가 지난 토요일과 일요일 사단법인 한국해양소년단 연맹 주관으로 경천섬 일원에서 개최됐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지친 시민들이 삶의 활력소를 되찾고 해양 레저 스포츠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유도하고자 열린 이번 대회에는 12인 1팀으로 약 500명, 40팀이 참가했는데요. 주 경기 종목은 200m를 먼저 주파하는 드래곤보트 12인승 200m며 부대 행사로 한 배에서 6명이 한 팀을 이뤄 서로 반대 방향으로 노를 저어 나가는 드래곤보트 밀어내기가 진행됐습니다. 강영석 상주시장은 코로나19로 힘든 상황 속에서도 선진화된 한국 해양 레저 스포츠의 보급과 활성화에 힘쓴 연맹원들이 자랑스럽다며 앞으로도 한국해양소년단과 협력해 관광객들이 안전한 해양 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펼쳐나가겠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상주시와 상주축렬사 발전위원회가 6월 4일 일요일 임란 북천 전적지 축렬사에서 제431주년 축렬사 제향을 봉행했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이미자 국회의원을 포함한 배향 문중의 후손과 유림 및 각 기관단체장, 시민들이 참석했는데요. 이날 제향에는 초원관의 강영석 상주시장, 아헌관의 함성은 육군중령 상주대대장, 종원관의 권영우 권길 후손 대표가 봉행했으며 호국 선열들에 대한 사죄의 의미로 경북 상주시 일본인회에서 조화를 보냈으며 후루카와 타쿠이로 회장 외 수명이 참배했습니다. 한편 임남 북천 전적지는 임진왜란 당시 조선의 중앙군과 상주의 향병 800여 명이 왜군의 선봉 주력부대 17,000여 명과 전투를 벌인 호국 성지이자 임란 당시 공식적인 관군과 의병의 최초 격전지인데요. 축렬사에는 그 당시 순국한 윤섬, 권길, 김종무, 이경류, 박호, 김준신, 김일, 박걸 공과 무명 열사의 위패가 모셔져 있으며 1993년부터 호국 선열들의 순국일인 음력 4월 25일을 양력으로 변환한 6월 4일을 제향일로 하여 매년 봉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상주시는 지난 2일 상이학교와 협력해 장애 성인 드리머 프로그램을 개강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학교 졸업 후 교육기회가 부족한 성인 발달장애인의 직업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마련됐으며 올해 12월까지 34회에 걸쳐 떡 공예와 도예 수업이 진행됩니다. 이번 교육은 상주시가 장애인 평생학습 도시로 선정됨에 따라 국비로 진행되며 수업 후 나눔 상점을 통해 장애인들이 직접 만든 떡을 나누고 도예 작품 전시회를 갖는 등 학습 결과물을 지역사회와 공유할 예정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상주시 종합사회복지관은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지원을 받아 관내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인생 2막 원더풀 마이 라이프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최근 중장년층 1인 가구의 비중이 급증함에 따라 새로운 가구 구성에 맞춘 복지 서비스를 실현하고자 시행됐는데요. 영양 개선 및 식습관 개선을 위한 요리 프로그램, 사회적 관계망 구축을 위한 사회공헌 활동, 자신의 성격을 파악하고 노후 계획을 세우기 위한 정서 지원 프로그램, 신체적 활동 향상을 위한 체육 프로그램, 노후 자금 마련과 금융사기 예방을 위한 금융교육 등 지역 중장년층 1인 가구의 노후 빈곤을 예방하고 자립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프로그램들이 마련됐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상주시가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국민체육센터에 미세먼지 신호등을 추가로 설치했습니다. 미세먼지 신호등은 대기오염 측정망에서 측정 분석된 미세먼지, 오존 등 대기질 정보를 실시간으로 표시하는 시설인데요. 좋음은 파랑, 보통은 녹색, 나쁨은 주황, 매우 나쁨은 적색으로 4가지 색상과 이모티콘을 수치와 함께 표시해 대기질 상태를 누구나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상주시는 이번에 국민체육센터에 미세먼지 신호등을 추가로 설치함으로써 상주시청과 보건소, 상주역, 리치마트 등 총 5개의 미세먼지 신호등을 운영하게 됐습니다. 특히 이번에 추가 설치된 미세먼지 신호등에는 신속한 정보 획득이 어려운 취약계층을 위해 동작 감지 센서를 인식해 스피커를 통해 미세먼지 정보를 음성으로 송출하는 기능이 추가됐는데요. 최한영 환경관리과장은 미세먼지 신호등이 스마트폰 활용이 어려운 노약자, 어린이 등 정보 취약계층에 특히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미세먼지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해 이를 통해 마스크 착용, 실외 활동 자제 등 시민의 건강 보호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상주시 종합사회복지관은 관내 아동들이 더 쾌적한 환경에서 책과 친해질 수 있고 올바른 독서 문화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이마트 키즈 라이브러리 독서 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당 프로그램은 관내 아동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영어 동화 구연 프로그램, 슬기로운 독서 생활, 책을 통해 고민 상담을 해주는 책 약국, 자원 재활용 및 환경 보호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환경보호 독서 프로그램, 아동의 창의력 향상을 위한 그림책 종이놀이 프로그램 등 지역 주민들의 다양한 욕구에 맞춰 운영되고 있는데요. 상주시 종합사회복지관 1층에 설치된 이마트 키즈 라이브러리는 128.2제곱미터의 규모로 작년 12월 개관했으며 상주시, 아이들과 미래재단, 상주시 종합사회복지관이 사업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제25회 한국실업볼링연맹회장기 전국실업볼링대회가 5월 31일부터 6월 8일까지 9일간 상주 월드컵 볼링장에서 개최됩니다. 한국실업볼링연맹과 상주시 볼링협회가 주최 주관하는 이번 대회는 전국 실업팀 소속 280여 명의 볼링 선수와 임원이 참가해 우승을 향한 명승부를 펼치는데요. 6월 2일부터 5일까지는 남녀 개인전, 2인전, 3인전이 각각 열리고 6일부터 8일까지는 마스터즈 및 5인조 경기가 순차적으로 진행됩니다. 특히 7일부터 8일까지 펼쳐지는 5인조 결승과 마스터즈 경기는 SBS 스포츠TV 채널을 통해 오후 2시부터 생중계됩니다. 다음은 읍면동 소식입니다. 남원동 자전거 시민봉사대가 시민들의 자전거 이용 기초질서 확립과 안전의식 고취,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남원동 관내를 돌며 자전거 안전하게 타기 문화 정착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남원동 자전거 시민봉사대는 서문 사거리 및 풍물시장 인근 등을 중심으로 자전거 안전하게 타기 문화를 홍보했으며 시민들에게 자전거 5대 안전수칙, 차량 보행자 주의사항, 아름다운 자전거 문화 등을 알리기 위한 팸플릿을 제공했는데요. 이종임 남원동 자전거 시민봉사대장은 상주는 자전거 도시라 불릴 만큼 자전거를 타는 시민들이 많으므로 늘 사고에 유의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캠페인 활동을 통해 자전거 안전하게 타기 문화 정착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문동에서는 6월 2일 목요일 만산동 180번지에서 사랑의 모내기 행사를 실시했습니다. 새마을 남녀 지도자 회원들은 농번기로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일념으로 모내기에 구슬땀을 흘렸는데요. 추후 수확된 벼수익금은 어려운 이웃을 위한 나눔 활동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정원수 협의회장과 윤경숙 부녀회장은
오늘 흘린 땀이 좋은 결실로 이어져 연말에 사회적으로 소외된 우리 주변 이웃들에게 작지만 소중한 희망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공성면 행정복지센터에서는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농가의 부족한 일손을 돕기 위해 공성면 봉살리 소재 포도밭을 방문해 농촌 일손 돕기를 실시했습니다. 이날 농촌 일손 돕기는 4월 말 냉해와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를 돕기 위해 상주시 공성면 직원과 관광진흥과 투자경제과 직원, 그리고 공성상우회 회원 등 20여 명이 함께 포도순 작업 등을 진행했습니다. 농가주는 인력비 상승과 마을 내 고령화로 어려움을 겪던 요즘 이번 일손 돕기를 통해 힘을 얻었다며 더운 날씨에도 열심히 도와주신 직원분들께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안면에서는 깨끗한 내고장 이안면 가꾸기 운동의 하나로 2023년 클린 이안면을 역점 사업으로 선정하고 6월부터 11월까지 이안면 전구역 정화 활동을 전개하기 위한 첫걸음을 뗐습니다. 첫 번째 활동으로 6월 2일 금요일 10시 이안면 자연보호협의회원, 마을 주민, 행정복지센터 직원 등 30여 명이 이안면 여물천 일대 쓰레기 수거 및 환경보호 캠페인을 전개했는데요. 이안면 자연보호협의회는 환경정화활동, 환경감시단 활동 등 꾸준한 선행으로 지역사랑 실천에 모범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상주 소식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